네, 이번 주 첫 번째 매치업은 바로 이 런던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뉴욕 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하는 경기, 바이킹스가 2.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뉴욕 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애런 로저스가 간만에 이 디비전 라이벌 팀을 상대하는 점에서 굉장히 볼거리가 또 하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애런 로저스라는 선수 덕분에 그나마 뉴욕 제츠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저번 주에 뉴욕 제츠가 이 덴버 브론코스에게 형편없는 패배를 당했음에도 애런 로저스의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또 좋은 패스를 번뜩이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한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이 뉴욕 제츠의 오펜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희망은 항상 가질 수 있는 존재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애런 로저스를 뺀다면, 이 직접 플레이를 뛰는 선수들을 뺀다면 굉장히 걱정할 거리가 많은 오펜스이기도 합니다. 나다니엘 캐 코치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이 패싱 디자인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게럿 윌슨이라는 리시버 매주 어딨냐, 게럿 윌슨 플루크였냐 이러한 비판이 매주 이어질 정도로 이 리시버들의 활용에 있어서 이 라우트 콤비네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나다니엘 헤케 코치가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코치인 브라이언 플로레스, 이 코치가 지난 몇 주간 카일 셔나한 감독, 그리고 맷 라플러 감독, 그리고 바비 슬로이 코치, 이 카일 셔나한 계통의 이 아웃사이드 존,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 시스템을 가진 이 코치들을, 오펜스를 쳐부수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나다니엘 헤케 코치 또한 이 맷 라플러 코치와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호흡을 맞췄을 때 그러한 오펜스 시스템을 현재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뉴욕 제츠의 오펜스가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이 뉴욕 제츠의 디펜스도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산 레딕이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의 공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들이 자랑했어야 할 패스러시가 조금은 충분한 생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버트 살라 감독의 디펜스는 스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킹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현재 펼치고 있는 풋볼, 런더볼을 통해서 조금씩 잘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플레이 액션 통해서 20야드, 한 번에 30야드, 저스틴 제퍼슨도 있고 한 번씩 전진해내서 이 강력한 디펜스의 힘과 함께 승리를 지켜내는 풋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저는 바이킹스가 충분히 이 낯선 런던이라는 환경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바이킹스의 마이너스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이제 은혜를 준 팀과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죠. 바로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시카고 베어스. 이 시카고의 홈에서 이 시카고 베어스가 마이너스 3.5, 현재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케일런 윌리엄스라는 쿼터백을 얻기까지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카고 베어스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항상 이 고마움을 드러내야 할 시카고 베어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들이 승리를 통해 고마움을 갚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에 런더볼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즌 처음으로 이 러싱 오펜스가 성공을 거두었고, 러싱 오펜스를 바탕으로 케일런 윌리엄스 또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1주차, 2주차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 NFL 레벨의 스피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그가 정신없이 공을 던지는데 급급하고 그 급급한 패스들이 결국 턴오버로 이어졌던 그러한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그래도 3주차, 4주차 이 시카고 베어스의 루키인 케일런 윌리엄스가 조금씩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5주차에 맞이하는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좋은 이 상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터스의 디펜스는 매주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케일러 윌리엄스와 베어스의 러싱 게임이 충분히 이들을 상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저는 상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케일러 윌리엄스가 포켓이 무너지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만이 펼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펼쳐준다면 어쩌면 이 팬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 시카고 베어스가 최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앤디 달튼이 이끄는 캐롤라이나의 오펜스는 2주 연속 브라이스 영보다는 훨씬 많은 득점을 거두었어요. 그렇지만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현재 리그 최고의 디펜스 중에 하나이고요. 앤디 달튼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건슬링거처럼 마음껏 이 레드 라이플을 당겨댈 때 시카고 베어스의 세컨더리가 이 턴오버를 하나쯤은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케일러 윌리엄스와 베어스의 러싱 게임이 이 안전하게 점수를 지키면서 충분히 이 3.5포인트의 커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디비전 라이벌들 간의 대결입니다. 벵갈스의 홈이지만 원정팀인 레이븐스가 2.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저번주 버팔로 빌스와의 프라임타임 경기에서 이 데릭 헨리의 87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이들은 포문을 열었고 완승을 거두었었죠. 이처럼 2주 연속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물이 오른 현재 볼티모어 레이븐스 런게임을 성공적으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이들은 파생된 플레이 액션과 각종 스크린 게임까지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에요. 디펜스 또한 초반에 고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카일 해밀턴이라든지 로크안 스미스라든지 이런 핵심 베테랑 선수들 카일 해밀턴은 굉장히 어리지만 어쨌든 베테랑급의 활약을 보여주고도 있고 어느 정도 디펜스 또한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이에요.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2주 연속 오펜스가 많은 득점을 거두고 있고 저번 주에 첫 승을 거둬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무엇보다 이 조버로우와 자말 체이스 듀오의 이 아웃사이드로 향한 딥볼 패스가 굉장히 시너지가 물이 올랐다는 점은 이 신시내티 벵갈스 팬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걱정거리를 덜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과연 이들이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현재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할 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카일 해밀턴이나 로크안 스미스나 또는 카일 벤노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가진 이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레이븐스의 코너백진을 상대로 아웃사이드에서 정말 엑스리시버 이러한 선수들과 1대1 매치업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레이븐스 디펜스를 상대할 때 말이죠. 그런데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에요. 자말 체이스의 최근 2주간 이 아웃사이드 상황에서의 뒷볼은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 티 히긴스도 엑스리시버로서 리그 최고의 그 피지컬 1대1 찬스를 이끌어내는 리시버로 유명하죠. 또 조버로우가 현재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러한 리듬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저는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벵갈스의 오펜스가 조금은 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너백과 1대1 찬스 노리고 한방에 터치다운 노리고 만약에 벵갈스가 경기를 본인들 스스로 리드를 하고 앞장설 수 있다면 레이븐스라는 팀이 먼저 선취점을 취하지 못하고 먼저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이들의 이 러싱 게임을 토대로 한 오펜스가 조금은 이 조급해지고 실수가 잦아진다면 저는 어쩌면 벵갈스에게 업셋이나 이런 기회가 충분히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시즌 초반에 고전을 했던 조 버로우,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이지만 이 홈에서 라이벌 팀을 상대로 다시 한번 본인들이 가진 장기를 보여줄 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벵갈스의 플러스 2.0 이 업셋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강팀들과의 매치업이죠. 바로 버팔로 빌스와 휴스턴 텍산스. 현재 휴스턴 텍산스가 이 홈이지만 1.0포인트 언더독인 상황인데요. 빌스가 1.0 페이보릿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뭐 두 팀 간에 뭐 이름값이나 이런 것을 떼고 보고 이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경기예요. 뭐 결장자가 많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뭐 본 밀러가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4경기 징계를 당한 상황이고 또 뭐 라인베커든 또 굉장히 이 부상자 명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디펜스의 핵심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얇은 디펜스가 뭐 본 밀러의 징계나 또 다른 뭐 선수들의 부상자로 인해서 더욱더 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도 넘버1, 넘버2 런닝백이 부상이고 또 라인맨들도 아픈 상황이에요. 결국 이 두 쿼터백 중에 누굴 믿고 가냐라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휴스턴 텍산스의 홈에서 저는 그나마 CJ 스트라우드가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텍산스의 경우, 뭐 스트라우드의 경우 좀 더 경기를 조율하고 또 이 4쿼터에 있어서 본인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경기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있고 조시 알렌 또한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MVP 후보로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짐이 많은 상황 속에서 조시 알렌은 무언가 이 터트리는 또 경기를 스스로 자멸시키는 그런 모습도 역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물론 조시 알렌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이 선수 혼자 다 이길 수 있어. 라는 모습을, 성공한 모습을 그려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부상자가 많고 이러한 경기라면 좀 더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CJ 스트라우드와 휴스턴 텍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픽은 텍산스 플러스 1.0입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바로 인디애나 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 이 제규어스의 홈에서 제규어스가 무려 현재 무승팀이지만 2.5포인트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인디애나 콜츠의 현재 쿼터백 상황이 불분명한 상황이죠. 앤서니 리차드슨이 나올지 조 플라코가 나올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잭슨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팀이 현재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그 모두가 이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뭐 전체 1픽 출신의 그러한 포텐셜이나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1라운드 탤런트들 때문에 이 잭슨빌 제규어스가 무승임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저번 주 굉장히 좋은 이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이 중간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 플라코와 함께 이 셰인 슈타이켄 감독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의 그런 공간을 잘 공략해냈고 만약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도 현재 어떠한 쿼터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오더라도 그 선수에 맞는 오펜스를 가져올 것이고 또 상대 디펜스에 맞게 굉장히 좋은 이 공략을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우에는 감독인 덕 피더슨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보네드 플레이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좀처럼 이 팀이 이 규율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만큼 현재 형편없는 모습을 정말 몇 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경기를 제규어스의 어느 정도 이 승리로 보고 있는 이유는 먼저 인디애나 콜츠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단조로운 디펜스, 이 거스 브래들리 코치의 디펜스를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잘 통할 때는 잘 통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덕 피더슨 감독과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고, 또 콜츠의 오펜스의 현재 가장 큰 선수이죠. 바로 조나단 테일러의 부상으로 인해서 콜츠 오펜스가 이 생산성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제규어스의 첫 승리가 현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 픽은 제규어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 두 팀의 오랜 악연을 가진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은 패츠가 홈에서 1.0포인트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뭐 두 팀 다 너무 형편없는 경기를 최근에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승리하든 진짜 관심 없다, 어차피 난 이 경기는 안 본다, 뭐 이러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경기를 보고 싶지 않고요, 별로. 돌핀스의 경우에는 먼저 필드 위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냥 경기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리시버들도 화를 내고 있고, 뭐 본인들이 캐치를 어쨌든 못 해내니까, 그리고 뭐 쿼터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감독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도 그냥 멍 때리고 뭐 입 벌리고 있는 적이 그냥 대부분이고, 이 팀에게 있어서 현재 정말 마이애미 돌핀스가 정말 잘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뭐 열정이나 그러한 터프함, 이러한 부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런닝백인 스티븐슨이 매경기 펌블을 저지르고 있고,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이렇게까지 펌블을 잘 내는 팀이었나. 이 빌 벨리책 감독 시절에는 턴오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이번 체제, 제러드 마이어 감독 체제에서 떨어지는구나 뭐 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팀도 뭔가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팀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의 승패를 논해 봐야죠. 먼저 돌핀스의 경우에는 이 디펜시브 라인맨인 젤런 필립스마저 이 IR에 등극을 하면서 이 팀의 디펜스가 더욱더 얇아진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는 뉴잉글랜드의 오펜스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자코비 브리셋이 이끄는 오펜스도 몇 주 동안 계속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돌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저는 뉴잉글랜드가 런더볼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번 주 테네시 타이탄스가 보여준 것처럼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 득점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돌핀스의 쿼터백과 이들이 추구하는 뭐 패싱게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뭐 런게임에서 저는 그나마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을 믿었던 것인데, 뭔가 이 천재 감독이라고 불렸던 이 맥다니엘 감독이 본인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인지 이 굉장히 화려하고 새로운 그러한 플레이 디자인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뉴잉글랜드의 디펜스 쪽은 좀 더 기대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제 픽은 뉴잉글랜드의 1.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커맨더스가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저번 주 또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 팬분들을 실망케 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과연 이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드셔너슨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는 뭔가 반전이 과연 될까?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재 브라운스가 그동안 자랑하던 뭐 러싱 게임,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 이러한 부분이 올 시즌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오라인 예전 같지 않네? 이들의 런 게임 닉첩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과연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이제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뭐 이들의 리시버진 갑자기 페널티 드랍 연이어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연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드셔너슨 또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브라운스가 좀 더 뭔가 시즌적으로 반전을 이루기 위해선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통해 작년처럼 이 팀을 지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팀의 디펜스 또한 이 턴오버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시즌 정말 최상위권의
이 턴오버 생산성을 기록했던 것과 다르게 올 시즌 브라운스는 이 3개의 턴오버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 팀의 디펜스 퍼포먼스 또한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이 폼을 되찾고 또 짐 슈왈츠 코치 또한 이 어느 정도의 디펜스의 변화 또는 좋은 코칭을 선보인다면 저는 디펜스 쪽에서는 그나마 좀 반전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대팀인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매주 펼치고 있고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과연 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괴롭힐 수 있느냐 이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제가 짐 슈왈츠 코치라면 일단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을 막는 것이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에선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이든이 어쨌든 굉장히 정확한 이 짧은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고 또 본인의 발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야드를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라인베커나 디펜시브 백들을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1대1로 붙이면서 그리고 뭐 제이든 다니엘스가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블리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이든 다니엘스가 정말 평온하게 공을 던졌던 그런 환경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커맨더스가 자랑하는 뭐 테리 맥러린이나 뭐 루크 맥카프리 이들의 리시버들과의 호흡도 브라운스의 코너백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커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번 경기 이 커맨더스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런게임이 이 뭐 브라이언 로빈슨의 이런 런게임을 통한 이 전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이 런 디펜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커맨더스가 이렇게 런 게임을 위주로 또 제이든 다니엘스 특유의 굉장히 높은 이 패스의 성공률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러한 상황을 보여야 된다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가 선취점을 취하지 못한 순간 저는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드셔나슨과 브라운스의 오펜스가 이 선취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리드를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저는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그래도 드셔나슨을 충분히 압박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또 한번 이어가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저는 커맨더스의 승리가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제이든 다니엘스 물론 이 경기 저번 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터치다운 쇼를 볼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이 뭐 필드골로 이어질 것이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셔나슨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또한 더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현재 브라운스는 굉장히 많은 페널티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커맨더스라는 팀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있죠. 제 픽은 커맨더스 마이너스 3.5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인데요. 바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덴버 브론커스. 덴버의 홈에서 2.5포인트 덴버가 앞선 상황입니다. 먼저 덴버 브론커스의 디펜시브 라인 진짜 리얼입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백 진도 리얼이에요. 이들의 디펜스는 그냥 리얼입니다. 벤스 조셉 코치가 이끄는 이 덴버 브론커스의 디펜스는 정말 좋은 수준이고요. 이들을 상대해야 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오펜스, 이 디반테 아담스가 트레이드 루머가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이더스의 락커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지 않다고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 작년 시즌 마지막 경기나 뭐 이번 오프 시즌에 레이더스의 이 스타 선수들은 우리는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을 원한다. 막 공공연하게 떠들어댔잖아요. 막 모두가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 아직 준비 안 됐다. 너네 막 시가 피고 뭐 승리 뭐 1, 2승 했다고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성급해 하지 마라 했지만 어쨌든 레이더스의 선수들은 안토니오 피어스를 지지했고 그 결과 현재 이들은 좋지 않은 이 결과물로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 주에 뭐 보닉스가 이 덴버 브론코스와 이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서 이 B라는 이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긴 했지만, 지금의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 안정적인 모습을 선보인다면 저는 브론코스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오펜스의 핵심 선수인 이 디반테 아담스가 출전을 하지 않고, 맥스 크로스비 또한 이 연습에 불참하면서 좀 출전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픽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통해 이 션 페이튼 감독이 승리를 추구할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홈에서 7.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2주 연속 이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이 이 포켓 안에 가져지면서 이 포켓 안에서의 퍼포먼스만 따지면 리그 평균 이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일러 머레이, 과연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전체 필드를 이용하면서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더 이상 뭐 딩크 앤 덩크, 시스템 쿼터백 이러한 모습을 떠나서 오히려 정말 무지막지한 롱거리, 장거리 패스를 던지는 이 건슬링거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오펜스 색깔이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게임을 조립하는 이 매니저 타입의 쿼터백으로 브록 퍼디가 돌아올 것인지 굉장히 이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현재 분명히 이런 디펜스의 스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 팀들을 그렇게 압박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좋은 탤런트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이 스타 선수들의 활약을 토대로 상대 오펜스를 셧아웃 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반면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체력적인 부분에 저하가 됐을 때 오히려 뭐 3쿼터, 4쿼터 이들이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분명히 한 방에 그러한 오펜스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정말 정신줄 잡고 이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너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도 카디널스의 디펜스가 뭐 제로 블리츠라든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 커버리지든 뭐 맨 커버리지든 굉장히 많이 오갈 수 있는 디펜스로서 이 브록 퍼디가 그러한 때때로의 상황 속에서 현재 이러한 턴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분명히 보상이 있다면 또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뭐 장거리 패스 잘 성공하고 하지만 그만큼 턴오버도 이번 시즌에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디널스의 디펜스 저는 만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없고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그 전보다 뭐 작년 시즌보다 어쨌든 뭔가 짜임새 있는 모습은 아니고 한 번의 빅플레이를 통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좀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카디널스 입장에서도 이 정말 개싸움에 있어서 카디널스는 정말 대단한 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카디널스를 한번 믿어봅니다. 카디널스가 이 카일러 머레이가 간만에 이 2주 만에 3주 만에 이 완전히 필드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회집어 놓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카디널스의 7.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LA 램스. 이 패커스가 원정팀이지만 3.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이 트렌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미스매치 어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O라인을 상대로 과연 램스의 D라인이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만약 압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던 러브의 패싱 게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 램스의 디펜스를 공략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램스의 현재 O라인이 과연 패커스의 D라인을 견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뭐 기대하던 정도로 뭐 정말 맨 커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블리츠 헤비 스킴을 선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패커스의 디펜스 굉장히 이 D라인 탤런트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패커스의 3.0포인트를 택하겠습니다. 분명 이 트렌치 싸움에 있어서 이 미스 매치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램스가 너무나도 힘겨운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 뉴욕 자이언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홈에서 6.5포인트 시애틀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먼저 TNF 경기를 치룬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치룬 시애틀 시옥스, 이 두 팀 간의 현재 체력적인 차이가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은 뉴욕 자이언츠의 루키 리시버인 말렉 네이버스의 출장 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뉴욕 자이언츠 오펜스의 가장 큰 타겟이자 가장 폭발력 있는 선수로서 말렉 네이버스의 부상은 뉴욕 자이언츠에게 그 어느 선수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의 입장에서는 저번 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큰 경기를 치렀고 전 경기에 지긴 했지만 본인들의 이런 폭발적인 오펜스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 싶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만약 말렉 네이버스가 없다면 저는 시애틀 시옥스가 어마어마하게 패싱 게임, 러싱 게임, 이 오펜스의 폭격을 통해서 쉽게 경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시애틀의 6.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썬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인데요. 스틸러스가 홈에서 2.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현재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도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3승 1패를 기록하고 강팀으로 현재 페이보릿으로서 분류를 받고 있긴 하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저번 주 경기는 반드시 이겼어야 할 경기였어요.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스틸러스는 특히 오펜스에 있어서 이 코칭의 실패가 돋보였던 경기였고,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만약 아서 스미스 코치가 진짜 각성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침체된 모습 속에서 패배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아서 스미스 코치는 굉장히 형편없는 오펜스를 이끌고 있고, 이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보여주고 있는 런게임도 구리고, 런게임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 디자인도 굉장히 구립니다. 그나마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스틴 필즈예요. 모두가 스틸러스의 런게임 믿을 수 있고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스틴 필즈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오히려 저스틴 필즈 덕에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굴러가고 있을 정도로 이 피츠버그의 오펜스의 이 스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저스틴 필즈에게 있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가진 무지막지한 패스러시, 현재 올 시즌 지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마이카 팔슨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훌륭한 프레셔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만약 저스틴 필즈가 공을 오래 던질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스틸러스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TNF 경기 후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고요. 만약 덱 프레스캇과 CD램 이들의 오펜스가 이 첫 드라이브만 잘 이끌어 간다면 이 리드를 하지 못한 이 터치다운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통해서 오히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카우보이스의 2.5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캔자스 시티 간의 경기인데요. 칩스가 홈에서 5.5포인트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칩스가 4승 0패를 기록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칩스의 오펜스를 보고 있으면 이들이 이렇게 구린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캔자스 시티 칩스의 리시버들은 전혀 세퍼레이션 벌리지 못하고 있고,
전혀 뭐 터프한 캐치, 뭐 미스태클 유발, 뭐 약플레이 전혀 하나의 요소도 강점을 가지지 못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 뭐 스카이 무어, 뭐 이런 선수들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 진작에 안 쓰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형편없고 패트릭 마홈스가 뭐 스탯이 좋지 않고 뭐 매주 인터셉션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홈스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홈스 너무 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패트릭 마홈스는 지금 그냥 개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홈스 혼자서 이 오펜스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칩스의 리시버 탤런트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들의 런 게임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매주 보여주고 있고, 또 데리카 또한 이런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고, 뭐 잘 굴러갈 때는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뭐 많은 득점을 거두기도 해요. 하지만 오펜스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한 가지예요. 색깔이 너무나도 한 가지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혔을 때 뉴올리언 세인츠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애틀란타 팔콘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모두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막기 위해서 뭐 6&1 프런트를 사용을 했죠. 2018년 LA 램스와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슈퍼볼 경기에서 빌 벨리책 감독이 이 션 맥베이 감독의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그 6&1 프런트를 현재 팀들이 매주 이 뉴올리언 세인츠 오펜스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인츠의 스트레치성 런플레이가 만약에 억제된 상황 속에서 별다른 그런 카운터적인 전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캔자스시티 칩스의 디펜스, 이 스패그 코치 또한 그러한 전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코치로서 이 경기는 물론 세인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득점하기가 쉽게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칩스의 경우에도 이 세인츠의 디펜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뭐 투하이, 원하이 상관없이 맨 커버리지를 시종일관 펼치면서 이 가뜩이나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이 칩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세인츠의 코너백진은 제 생각에는 가장 저평가된 코너백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알론테 테일러나 또는 뭐 베테랑 코너백인 뭐 레리 모어나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칩스 굉장히 예상외로 저득점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처럼 만약 경기 자체의 흐름이 이렇게 뭐 필드골로 이어지고 저득점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이 세인츠의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싶네요. 현재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가 자신있게 이 프라임타임 경기에서 상대팀을 상대로 터치다운 하나에 뭐 격차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픽은 세인츠 플러스 5.5입니다. 네, 이상 5주차 픽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리그에 있어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넘버원 리시버죠. 바로 디반테 아담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일이 이렇게 될 것은 사실 다 예상을 했겠죠. 저 또한 시즌 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요. 뭐 안토니 피어스 감독 뭐 씨가 피고 뭐 선수들 막 친해 보이고 막 다 좋지만 사실 새로운 시즌에 있어서 이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은 분명히 자격이나 준비가 부족한 감독이고, 이러한 부분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 성적에 불만을 가지고 분명 이 트레이드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디반테 아담스는 뭐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 때문인지 뭐 어느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아직 이유를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팀 사정에 있어서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현재 트레이드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만약 트레이드를 한다면 디반테 아담스는 베테랑 리시버로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스탯도 많이 쌓았고 분명 이 컨텐더 팀으로 가길 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컨텐더 팀을 꼽자면 버팔로 빌스나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 이러한 팀들이 생각나는데요. 캔자스 시티의 경우에는 리시버진 뎁스가 너무나도 얇고 또 라시 라이스라는 이 팀 내 최고의 핵심 리시버, 라시 라이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뭐 슬롯 리시버든 어떠한 리시버로서 이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그 포지션 역할, 서드 다운 상황에서 자신 있게 뭐 서드 앤 세븐 상황에서 8야드짜리 캐치를 해내고 서드 앤 10 상황에서 이 인사이드로서 11야드짜리 패스를 자신 있게 따내고 이러한 역할을 해줄 선수가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가 늙으면서 더 이상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시 라이스에게 그러한 역할이 분배가 되었고 이 선수는 분명히 오프 시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났지만 실력으로서 보답을 해주었는데 이 선수가 시즌 아웃이 거의 되면서 또 다른 리시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디반테 아담스는 이 포지션 가이로서 충분한 이 역할을 아직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다만 캔자스 시티가 워낙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라이벌리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다른 팀인 볼티모어나 버팔로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티모어의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진짜 몇 년째, 한 4년째, 5년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레이븐스는 굉장히 피지컬하고 큰 키의 타입을 가진 이 굉장히 레드존 상황에서 확실한 패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리시버를 영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딱 디반테 아담스죠. 디반테 아담스는 이 1대1 상황에서 확실하게 뭐 점프볼 캐치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캐치든지 본인의 바디 밸런스를 통해서 이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선수로서 이 현재 레이븐스가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타입의 리시버로서 X 리시버로서 뭐 서드 앤 롱 상황이라든지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매년 취약했던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리시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팀도 작고 민첩하고 스피디한 선수들로 이 리시버진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샤키르라든지 하지만 뭐 키온 콜먼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뽑히긴 했지만 아직 이 선수는 굉장히 어리고 이 금방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반테 아담스라는 베테랑 리시버 지금 즉시 전력감을 영입함으로써 좀 더 레드존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이 조시 알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힘들고 굉장히 이 보네드 플레이를 선택하기 직전에 이 완벽하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디반테 아담스가 이 공을 잘 잡아주면은 이 빌스의 턴오버 문제도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디반테 아담스가 어느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30이 넘었고 내년에도 3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 만큼 팀들 입장에서도 그냥 막 영입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 또 선수 스스로도 이 컨텐더 팀을 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선수를 영입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전력적으로 저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 리시버 뭐 디반테 아담스 얘기도 나오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뭐 디언테 존슨이라는 리시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팀이 디반테 아담스를 가져갈지,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디반테 아담스가 안 되면 이 디언테 존슨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지 굉장히 향후 몇 주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고 모두 즐거운 5주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